네, 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헛개TV를 하게 됐는데 오늘 첫 시간에 아주 깜짝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염종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이팅. 네. 2루수 키를 넘깁니다. 무일푼 출연료 하나도 없이 오직 우리 형범이 한다고 해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예. 위원님. 이제 그 KBO 리그에서는 또 외국인 선수가 뭐 전력의 70%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 경기에 물론 엔트리가 27명이 있지만은 뛰는 선수가 베스트 멤버가 9명 뛰지 않습니까? 그 지타까지 하면 10명인데 거기에 2명의 선수 외국인 선수가 뛰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선수는 타자는 뭐 중심 타선 아니면은 투수는 좀 선발 투수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팀에서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외국인 선수 3명과 지난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선수 3명 vs 대결을 저희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그 심사위원이 돼서 대결의 승자를 한번 판가름해 주시고 100%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먼저 알려드리겠고요. 자, 먼저 레일리는 이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의 레일리와 2019년도의 레일리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외국인 선수 중에 레일리가 지금 구단 최초로 5년 연속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8년생, 올해 32살이고요. 지난 시즌 성적은 좀 부진하지 않았어요? 뭐 지난 시즌에 전반기에 많이 부진했었죠. 네. 4승밖에 하지 못했는데 후반기에 좀 분발을 하면서 어쨌든 10승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자리 승수 이상 거둬줘서 그래도 올해도 재계약은 했는데 조금 꾸준함을 보여줘야 할 그런 투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롯데 측에서도 4시즌 연속으로 170이닝을 소화한 좀 이닝 히터의 역할과 외국인 선수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4시즌 연속 170이닝 이상 쉽지 않은 건가요? 쉽지 않죠. 요즘은 특히 좀 이닝 히터 투수들이 사실 토종 선발 중에는 찾기가 힘들죠. 뭐 양현종, 김광현 이 두 선수 정도인데 외국인 선수는 대부분이 뭐 한 팀당 2명씩 데리고 온다고 가정했을 때 한 선수 정도는 대부분이 170, 80이닝. 뭐 많은 이닝을 던지는 투수는 거의 200이닝 가까이 던지는 투수도 있죠.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그런 이닝 히터로서의 역할을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 레일리 선수가 롯데의 애정이 상당히 많대요. 아시나요? 예. 뭐 팔꿈치 수술 이후에 재활을 하면서 엄청 어려우니까 네, 맞아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하니까 사실 그만두려고 할 때 롯데가 손을 뻗었죠. 사실 맞아요. 롯데에서도 조금 모험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사실 린드블럼하고 이제 레일리를 선택했었는데 린드블럼은 워낙 또 커리어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레일리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좀 쩌리 느낌으로 약간 이제 린드블럼을 보좌해주는 느낌으로 왔는데 오히려 지금 레일리가 더 린드블럼보다 더 많이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롯데 오퍼를 받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해요. 레일리가. 그렇죠. 네. 5년 전에. 그래서 뭐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침대 위를 방방 뛰면서 좋아했고 본인의 인생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쪽에서도 이 레일리의 좀 이런 충성도를 많이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 9월에 레일리가 엄청난 변화를 한번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완 정통파 투수였는데요. 사실 팔이 조금 낮은 감은 있었지만 네네. 정통파 투수에 가까웠는데 조금 자신이 오른쪽 타자에게 좀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팔 각도를 조금 내리면서 오른손 타자들의 어떤 보이는 볼이 손끝에서 떨어져 나갈 때 보이는 그 각도 자체가 위에서 보다가 밑에 보이기 때문에 작년 후반기 사이드로 바꾸고 난 이후에 성적을 보면 아주 좋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이 메이저리그의 앤드류 밀러하고 크리스 세일의 영상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고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수 출신으로서 이렇게 내려서 바로 던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볼을 언더핸드 있고요, 사이드 있고 뭐 드리코타, 오버스로 이런데 오버스로, 드리코타 정도는 좀 비슷한 류의 투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사이드, 언더, 뭐 흔히 옆구리 투수라고 하죠. 근데 드리코타 선수나 오바 선수는 사실 몸 자체가 위에서 던지는 게 거의 뭐 레일리 선수도 한 20년 이상 야구를 그렇죠. 했던 선수였기 네네. 때문에 20년 이상의 그 몸 자체가
그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게 오버스로 투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이드 스로 투수를 바꾸면서 바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몸의 변화를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그만큼 레일리 선수가 거기에 적응을 했고요. 일단 뭐 한 4경기, 5경기밖에 던지진 않았지만 물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이제 사이드 스로하고 같이 오버스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던지겠지만은 그만큼 적응을 빨리 했다는 거는 운동 수행 능력 자체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레일리가 외야수로 또 대학교 때 활약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지명이 되고 나서 레일리의 외야수로서의 성공을 점쳤던 스카우터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의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KBO 리그에 있는 우리 유현진 선수 지금 메이저리그에 있지만 네네. 김광현, 양현종 많은 선수들이 뭐 지금 은퇴하고 코치를 하는 이호준 선수도 있고요, 손민환 선수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다 투수로서 좀 잘하는 선수는 타자로서도 또 중심 타선에 포진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이호준 선수도 투수로 하다가 투수가 좀 안 되는 상황에서 타자로 바꿔서 성공한 선수인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잘 던지는 선수들이 잘 치고 잘 치는 선수들이 좀 잘 던지는 그런 선수들이 많죠. 야구는요. 예. 또 그 시기가 듀브론트가 이제 웨이버 공시되고 나서 레일리로서는 뭔가 이 부담을 느낀 거죠. 압박을 느낀 거죠. 역시 인간은 뭔가 위기의 동물이다. 그렇죠. 예.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던지다가 요렇게도 던져서 또 성공을 했는데 일단 레일리의 어떤 극복 과제 한 3가지를 저희가 4가지 정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좌타자에게는 아주 극강의 뭐 피안타율 그리고 피홈런을 맡고 있는데 우타자에게 너무나 약합니다. 지난 시즌 좌타자에게 피안타율이 1할 7푼 1이었는데 우타자에게 3할 8리입니다. 좌타자에게 홈런이 하나도 맞지 않았는데 우타자에게 홈런 24개를 맞았고요. 통산 좌타자한테 홈런 4개 맞았는데 우타자한테 80개를 맞았습니다. 좌타자로서는 정말 치기 어려운 상대인데 우타자들은 좀 보면 저도 중계를 하다 보면 하위 타선한테 좀 많이 맞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1년 동안 레일리 선수를 1군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마운드에서 외국인 선수가 대부분이 다 조금 이렇게 다혈질 면은 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레일리 선수 평상시에 너무 평온하고 선수들하고의 이런 유대 관계도 상당히 좋고 맞아요. 뭐 유머 감각도 있고 좋은데 근데 마운드에서 뭔가 본인이 좀 안 될 때 아니면은 주심 자체가 좀 스트라이크인데 볼을 잡아줬을 때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는 경우를 많이 흔들리는구나. 봤습니다. 예. 이 흥분을 빨리 가라앉혀야 하는데 그런 가라앉히는 이런 노하우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뭔가 하나 오른손 타자에게도 좀 장타를 한 번씩 맞는데 잘 던지다가도 장타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1회부터 한 5회까지 봤을 때는 거의 정말 퍼펙트로. 오늘 완벽하게 던지다가 6회 가서 오른손 타자에게 줄줄이 이제 맞는 장타를 맞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결국엔 그거 한 가지죠. 뭔가 주심이 안 잡아줬다든지 본인이 던지는데 사실 이렇게 던져서 여기 가야 되는데 안 갔을 때 그런 자기 마음가짐의 이런 컨트롤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또 길다 보니까 오른손 타자에게 좀 많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기술적으로 가게 되면은 레일리 선수가 조금 트리코타 형식의 투수였는데 팔 각도 자체가 사실 우리 투수의 기에서 조금 멉니다. 오른손 타자가 보게 되면은 사실 멀리 봐야 돼요. 좀 많이 이렇게, 대각선 그렇죠. 쪽에서 이렇게 오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입장에서 네네. 우리 KBO 리그 타자들은 레일리 선수를 맞이할 때 이쪽으로 좀 봐요. 각도 일루 자체가 쪽으로, 예, 일루 각도 쪽으로. 자체가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타자들이 그 타이밍 이런 점을 찾기가 힘든 투수인데 항상 잘 던지다가 한 번에 넘어가는 거 보면은 자기 마음가짐에 이런 컨트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볼이 미세하게 아니면 팔이 좀 미세하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뭐 좌타 극강, 우타 극약 이거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심리적 요인에서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예. 이야기죠. 네. 그럼 어쨌든 이 우타자에게 약한 모습인데 우타자를 상대하려면 좌타자에게는 뭐 류현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체인지업이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뭐 컨트롤 면이 좀 첫 번째로 꼽힐 수 있는데요. 레일리 선수 컨트롤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네. 또 얘기하게 되지만은 사실 순간순간 이런 흥분 때문에 볼의 차이가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네네. 많이 봤는데 오른손 타자에게 조금 상대하는 요령을 익히려면요. 자투수가 우타자에게 좀 큰 걸 맞는 이유는 장타를 맞는 이유는 안으로
오른손 타자에게 안으로 말려 들어오기 때문에 오른손 타자들이 발을 빼고 사실 타이밍만 조금 늦추게 되면은 가운데 볼이 되게 돼 있어요. 왼손 투수에게는요. 그래서 몸 쪽은 사실 이게 힘이 떨어졌을 때 살짝 말려 들어오거든요. 네네. 왼손 투수는. 네. 요런 거 자체가 오른손 타자에게 가운데 볼이 되기 때문에 좀 장타가 연결이 많이 되는데 내년 시즌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체인지업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네. 거기에 내년 시즌에 또 사이드로 아마 던질 것 같은 지금 예감이 들고요. 그걸 계속 준비를 이제 그렇죠. 하겠죠. 네. 네. 본인이 워낙 좋은 게임을 작년 후반기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명히 초반에 던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저는 오른손 타자의 몸 쪽에는 철저하게 볼 아니면은 뭐 철저하게 낮은 볼, 철저하게 안쪽 볼 이런 쪽으로 가고 이 아웃코스 쪽에 변화구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둘러 들어오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홈플레이트 오른손 타자의 쫙 말려 들어오잖아요. 예, 네. 바깥쪽을 스쳐 들어오는 이 변화구가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 바깥쪽에 형성되는 그 볼의 스트라이크 존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네. 오른손 타자의 몸 쪽은 사이드나 좀 볼 낮은 쪽으로 볼을 좀 이용을 하게 되면은 로케이션으로. 예, 아무래도 올해보다 네. 뭐 이 최근 4년 동안 다 마찬가지였지만은 최근 4년 동안보다도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이드암으로 변신하려는 노력 자체는 굉장히 좀 평가가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에서 용병으로 온 선수들이 대부분이 어떤 뭐 자존심 좀 엄청 세죠. 그렇죠. 예.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들은 특히 KBO 리그를 한 단계 다 밑으로 보기 때문에 AA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존심 자체가 엄청나게 세요. 맞아요. 제가 16년도 코치를 했을 때도 린드블럼 선수가 사실 왔을 때 빠른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드 두 가지밖에 못 던졌어요. 커트 형식이었는데. 커트하고. 네네. 근데 캠프를 가서 연습 경기를 하고 청백전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볼도 빠르고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변화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타이밍만 맞으면 맞아 나가죠, 장타가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야구는 사실 조금 일본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미세한 이런 아주 미세한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좋다. 네네. 외국 선수들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변화구 쪽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노예요. 무조건 노. 나는 이거 두 구종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워낙 고집을 피우니까 또 우리도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럼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습 경기 다 마치고 청백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그 시범 경기를 하는데 시범 경기 때도 잘 던지다가도 하루에 홈런 2개씩 3개씩 맞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린드블럼 거는 좀 맞으면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말이 조금 샜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시즌 들어가서 조금 위태위태할 때 본인 스스로 어떤 좀 마음의 어떤 위기감을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포크볼도 포크볼. 던지고 슬로 커브도 던지고. 네.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때 입장에서 슬로 커브를 하나 던지면 볼이 150 이상 나오니까 얘한테 무기가 될 것 같다. 충분히 컨트롤이 되고 야구에 대한 센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구 자체가 슬로 커브는 던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을 했었고요. 그때 불펜 코치를 했던 이용호 코치는 이제 포크볼에 대한 추천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포크볼도 금방 적응해서 잘 써먹었고요. 그리고 그거 조금 지난 이후에 슬로 커브도 상당히 잘 써먹더라고요. 150km 이상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선수가 120km 전후에 변화구를 던지면은 사실 각도도 작은 것도 아니고 크거든요. 네. 그래서 린드블럼 선수가 한국에서 좀 더 높은 선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커리어만 봐서는 그래도 좀 A급 선수는 충분히 한국에서 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KBO 리그에서 특급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아무래도 슬로 커브나 포크볼 이 두 개 다양한 구종을 만들면서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레일리 선수를 봤을 때는 뭐 구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볼을 놓는 위치를 바꾸면서 자기도 이걸 변화를 꾀지 않습니까? 그 두 선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 선수들인데 본인 스스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위기감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두 선수에게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사이드암으로 던지는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일리 선수가 이제 사이드로 던지는. 작년 후반기죠. 이게 진짜 좌타자한테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타자에게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투구 포인트 자체가 완전히 지금 1루 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는 우타자 다 찾아할 것이 다 어려워요. 뒤에서 돌아오잖아요. 삼성하고 할 때 보면 박혜민, 구자욱, 뭐 구자욱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승엽도 마찬가지죠. 손을 못 대더라고요. 진짜 이런 좌타자들. 나는 딱 한 가지라고 봐. 왼손 타자들은 오른손 타자는 좀 대각선으로 봐야 되는데 왼손 타자는 등 뒤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김성훈 이런 애들 진짜 아예 뭐 건들지도 않고 보면. 그러니까 항상 삼성하고 할 때 레일리가 나오면은 일단 박혜민을 묶어 놓으니까 경기가 좀 쉽게 풀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왼손 타자들이 계속 나왔지만은 레일리 선수가 던지면 앞에 발이 그러니까 왼손 타자의 오른발이지 오른발이 자꾸 밖으로 빠져. 지금도 빠져. 근데 이 선수들이 오른손 투수들 던지면 발이 안 빠진다. 등 뒤에서 오다 보니까 발이 빠질 수밖에 없어. 발이 안 빠지면 꼭 맞을 것 같으니까 발이 빠지고 근데 볼은 돌아가. 브룩스 레일리 2018년도 브룩스 레일리 대 2019년도 브룩스 레일리 승자 누굽니까? 2019년을 승자로 보겠습니다. 2019년 아 당연히 좀, 그래야죠. 네,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했던 팔 각도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장착한 무기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물론 4년 동안 오른손 타자에 대한 약점을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사실 조금씩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사실 어렵게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그쵸, 때문에 예. 레일리 선수의 이런 간절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구 포인트도 좀 낮게 던지는 사이드 투구도 좀 보여줄 거고 하니까 거기에 올해 또 감독이 바뀌었고 팀 분위기도 새로워질 것 같고 아무래도 작년에 고전했던 전반기 올해 전반기에 작년보다 막 승수 한 2, 3승만 더 쌓아준다면은 충분히 뭐 에이스 투수로서 뭐 한 15승 언저리 뭐 한 13승에서 15승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뭐 한 5강권에 1, 2선발 정도는 되니까 레일리 선수가 어떻게 또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1선발 할지 레일리 선수가 1선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험 자체가 레일리 선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레일리 선수가 내년에 1선발로 간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레일리 선수 우리가 5강 안에 롯데가 5강 안에 들어가려면 한 13승 15승 정도는 해줘야 아니 그러면 해줘야 말고 자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걸 레일리가 완벽하게 다 극복을 했습니다. 예, 이제 뭐 거의 사이드면 자기 마음대로 던져 뭐. 뭐 이렇게 던질 때도 있고 이렇게 던질 때도 있고 요래 던질 때도 있고 막 다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데 모든 게 레일리가 완벽했을 때 올 시즌 최고 성적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에이 뭐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니까. 올해도 타선은 뭐 빠진 타선이 없고 그쵸, 롯데가 네. 지금 말한 대로 hengun 캐스터가 말한 대로 좀 완벽에 가깝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던진다고 봤을 때 90% 이상 던진다고 봤을 때는 18승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나. 18승. 타선도 받쳐주지. 그치. 그러니까. 몇 회 정도? 한 5패 정도 할까요? 거의 4년간 두 자릿수 패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한 자릿수 패배가 되지 않겠나. 아, 한 자릿수 패배. 9패만 하면 돼. 평균 자책점. 18승 9패 평균 자책점. 계속 4점대 평균 자책점이었으니까 올해는 3점대 한번 3점대. 찍으면서 18승 하고 한 3.52 정도. 네, 3.52 정도. 18승, 팀은 뭐 한 4강권 4강권으로. 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단 하나도 바뀌지 않고 레일리가 이제 뭐 사이드로 던지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위로 던지다가 막 3쿼터 던지다가 막 난리 난 거예요. 최악의 성적. 최악의 성적은 중간에 뭐 방출될 방출될 때까지. 아무래도 롯데자이언츠 나도 오래 있었지만은 그렇게 빠르게 막 외국인 선수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전반기 끝나기 전 한 7월 초까지는 안 빠른 것 가면 같은데. 아니 듀브론트가 생각보다 늦게 방출이 됐잖아요. 근데 듀브론트 같은 경우에는 잘 던진 경기가 있었으니까. 워낙 한국에서 잘 던진 경기보다 또 워낙 이런 커리어가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 대한 커리어. 이 그렇죠. 듀브론트 선수가 비록 뭐 KBO 리그에 적응은 못하고 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은 미국에서의 이런 게임 능력, 뭐 했던 이런 커리어 이런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그렇죠. 뭐 누가 그 듀브론트 선수의 볼을 치겠느냐 할 정도로 월드 시리즈 우승 멤버인데. 커리어는 사실 이때까지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왔던 KBO 리그에 왔던 선수들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커리어를 2년 갖고 연속 있다는 11승. 그러니까 자 그럼 결론은 몇 승 몇 패? 결론은 자 일단 7월 웨이버 공시. 예? 7월 웨이버 공시면은 뭐 5승도 못했겠지. 5승 못하고 3승. 3승. 3승 3승 한 7패. 7패. 평균 자책점. 평균 자책점은 한 6점대 가. 6점대. 6점대. 알겠습니다. 자 랠리 듣고 있나? 보고 있나? 우리 잘 해봅시다.